안녕하십니까? 4월 증시 큰 이슈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 점검하고 또 투자 전략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우리가 1월 초에 뵙고 한 석 달여 만에 이제 보는데 그 사이만 하더라도 시장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아, 그렇죠. 1월 달에는 반도체, 은행 이런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가 2월 달, 3월 달은 사실 시장은 좀 조정 내지는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코스닥 시장,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업종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4월 증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비교적 잘 버티는 뭐 이유나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난 3월 달에 그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미국의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SVB.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됐던 거죠. 거의 3주 만에 이제 위기가 좀 확산이 이제 안 되고 그 3주 안에 뭐 코스피, 뭐 S&P 500 대부분 빠졌던 주가들을 많이 회복을 하다 보니까 아, 은행 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이제 안도감이 일단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에 발표된 뭐 미국의 물가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들이 조금 잘 못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 이제 물가도 좀 꺾이고 고용도 그렇게 타이트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좀 수그러두는구나 하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페드의 긴축 사이클이 어쨌든 피크에 왔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시장이 뭐 나름대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연준 긴축이 뭐 어찌됐건 최근 글로벌 증시의 제일 큰 부담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보통 보면은 5월 FOMC에서는 한 0.25% 포인트 정도 올리고 그러고 나서는 뭐 좀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뭐 기대 섞인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 이사님 전망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그 생각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 위기라는 게 한 번에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한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대출 기준이나 대출 태도나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조금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은 꺾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 정부가 걱정하는 연준이 걱정하는 인플레 문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은행 위기로 인해서 그 연준 긴축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유효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의 물가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5%, 연준 목표인 2%에 비해서는 워낙 높기 때문에 적어도 5월까지는 뭐 금리를 올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동결을 하다가 생각보다 저희는 연말 전에 한번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 올 안에요? 예, 그런 연준 의원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질 가능성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 한두 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국내 증시가 미국 뭐 나스닥이나 하는 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보다 조금 우리가 더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이런 배경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나타난 여러 위기들 중에서 제일 좀 우려 섞였던 그 걱정들이 결국은 은행 위기였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에 레고 사태, PF 사태를 작년 10월, 11월에 한번 겪으면서 좀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돈도 풀고 규제도 풀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보다는 그래도 은행 시스템 같은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매를 맞아서 조금 이제 준비가 되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면서 물론
조금 성장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PER 지표는 17배, 18배. 예. 작년에 20배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인데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들은 지금 뭐 다 10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고 우리도 뭐 그 정도죠. 예, 저희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12배, 13배니까 사실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좀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다른 국가들은 안 좋고 미국만 좋았기 때문에 돈들이 다 미국으로 가면서 달러가 굉장히 좀 강했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국가들은 뭐 중국이 조금씩 돈을 풀고 하면서 중국 경기 약간 좋아지는데 미국은 이제 서서히 다 빠지니까 미국에 있던 돈들이 또 미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나오면서 세계 증시의 어떤 돈의 흐름도 미국에서 이제 약간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에서 뭐 국내 증시 또는 아시아 증시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리오퍼닝 이건 이제 기대는 꽤 크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효과가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약간 실망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뭐 대출 우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좀 본격적인 부양책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나와도 저희 투자자들이 정말 이렇게 좀 만족할 만큼의 그 중국 경기의 부양책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중국은 좀 성장의 목을 좀 마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요. 지난 3월 2일 날 어쨌든 지준율을 내렸잖아요. 근데 보통 중국이 지준율을 내릴 때는 정말 경기가 안 좋을 때 내리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뭐 PMI 같은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고 약간씩 리오프닝 효과가 있는데 또 지준율을 내렸다라는 거는 어쨌든 경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윈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민간을 지원을 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부양책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국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패권 경쟁, 그다음에 반도체 경쟁을 하면서 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엄청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동안에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했던 한국 제품, 중간재, 일본 제품, 대만 제품, 독일 제품을 수입을 잘 안 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부양을 해도 이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잘 안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늘기가 쉽진 않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에게 낙수 효과가 줄어든다. 그래서 뭐 중국이 뭐 부양을 뭐 덜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반도체 경쟁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물론 뭐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못 따라오니까 나름대로 저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장점도 있지만 지금 짧게 보면 확실히 중국이 미국의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 단기적인 대중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국내 증시는 2차 전지하고 말하자면 반도체가 좀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게 다른 업종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조금 만족이 돼야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국이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어떤 수출이 어떤 편향되지 않고 좀 더 골고루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산을 통한 바닥 기대감이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인데요. 이런 게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이 되려면 결국 전반적인 수출이 좋아져야 되고 전반적인 중국이나 미국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미국 경기는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좀 더 성장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결 구도는 사실 뭐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골고루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부 업종에 좀 집중되는 현상들이 당분간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 주체별로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반도체 같은 이런 특정 업종만 좀 사들이고 나머지는 매수세가 썩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또 여타 업종으로까지 약간 뭐 매수세가 확산이 되려면 어떤 상황 조건이 만족돼야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매수를 할 때는 저는 크게 한 3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 약세.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되게 좋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네. 보면 달러 약세의 조건은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경기는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아주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업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곤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들어오곤 있지만 어떤 특정한 업종으로만 집중을 하고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는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충분히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는 확증 내지는 확신이 지금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게 좀 확신이 들려면 저는 한 4분기 정도 또는 3분기 말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제 재고 사이클, 지금 늘어난 반도체나 이런 재고 사이클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충분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데까지 한 2, 3분기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이 이제 감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한 2, 3분기 지나면 한 뭐 여름이나 또는 가을 정도 그쯤 되어서나 약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더 골고루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뭐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셈입니다만은 만족스럽지 못한데 지금 요즘 기관들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인지 상황 어떻습니까? 자금 사정. 작년보다는 확실히 낫죠. 작년보다는 나은데 이게 좀 확실히 이제 ETF로만 자금이 들어가고 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펀드 자금으로는 여전히 이제 좀 소극적이거나 잘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의 매수세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이제 10월, 11월에 레고 사태를 겪은 이후에 돈이 예금으로만 막 빠져나가는 것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는 게 이제 MMF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MMF 자금의 증가 속도도 약간 주춤하고 대신에 예탁금이나 주식형이나 채권형으로 자금의 유출이 좀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부동 자금들이 좀 이동을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자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좀 기관들의 자금 사정, 그다음에 적극성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올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양상인데 문제는 좀 이른바 B2라고 하는 이런 게 또 신용융자 이런 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인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 개인들의 투자 형태라 자금 상황은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코스닥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B2에 대한 질문을 지난주부터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2가 신용융자 잔고가 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코스닥 시장의 이제 과열이나 또는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정말 B2에 의해서 굉장히 좀 과도하게 쏠렸다라는 보는 여러 지표들 중에 하나로 이제 신용융자 잔고보다는 시가총액 대비로 신용융자 잔고 비율을 살펴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주가나 시장이 한 5% 올랐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똑같이 5% 오르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별 문제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이 5% 올랐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10% 오르면 이건 좀 과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는 것보다는 시총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함께 보는 게 좀 중요한데
늘긴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그래도 2021년 그리고 작년보다는 확실히 이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아, 시총 대비한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워낙 뜨거워서 그때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과열이었고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식어져 와서 거품이 좀 빠졌죠.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것도 일부 특정 업종들에 대한 신용융자 잔고만 늘는 거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과열의 징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좀 주가도 워낙 많이 오르기도 해서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걱정하는 것만큼 이런 과열이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어떤 자금 상황이나 이런 예탁금 이런 걸 볼 때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 있고 B2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연초 대비 33%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LNF 같은 세 종목이 코스닥 시장 상승의 한 3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 별로 오른 것도 없고 과열도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다시 이제 높아지는 그런 양상인데 문제는 지금 2차 전지를 그 중에서도 특정한 양극재라든지 이걸 보유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지금 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재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을 한다면은 그래도 계속 2차 전지를 좀 중심으로 놓고 투자를 계속 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또 좀 다른 종목에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매기가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골고루 담는 게 좋은지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좀 진짜 지금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데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상황 자체는 일부 업종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짚고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섹터나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의 어떤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원활하게 또 약간만 시간이 지나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경기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 어떤 산업,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만 일부 그런 산업에서만 관심들이 좀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너무 이렇게 펼쳐놓는 것도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버블이라고 정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과거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었던 많은 종목이나 시장들이 길게는 한 3, 4년 동안 한 10배에서 한 11배 물론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향후 한 3년에서 4년 동안의 어떤 이익의 기대치를 많이 땡겨서 반영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잘 못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0배까지는 아니지만 3, 4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거에 또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강한 성장성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급등하고 있는 쪽은 분명히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재주에서 예를 들면 셀 3사라든가 조금 이제 덜 올랐거나 아니면 똑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어차피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물론 양극재가 제일 많이 성장을 하겠습니다만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쪽에서 잠깐 대안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가장 강했고 최근에 반도체도 약간 뭐 조금 상대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강한 업종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혹시라도 뭐 다른 대안을 찾을 때 결국 2차 전지 반도체 안에서 강한 쪽을 찾는 거하고 또 다른 제3의 어떤 업종을 보는 거하고 비교를 하든지 한다면은 어떨까요? 좀 투자 전략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업종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올해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핵심이 될 수 있을 걸로 좀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뒤에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자동차 같은 업종은 사실 이제 작년에는 되게 그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올해는 좀 좋았다가 또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예. 적어도 올해의 어떤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능가합니다. 네. 올해 워낙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이나 가격, 그 실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조금 주가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에너지 쪽, 네. 뭐 정유화학 쪽도 좋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선택지가 좀 적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조금 다른 대안들은 또 분명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지금 보니까 자동차하고 정유화학 정도 언급하셨는데 그 외에 한두 개 더 뭐 언급을 한다면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서는 엔터 주식들도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예, 그런데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거나 많이 싸져 있는 오랫동안 좀 쉬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업종별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감산하고 또 업황 반전 기대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표주들이 최근에 조금 올랐긴 했는데 뭐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추가 상승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감산이 업황의 어떤 바닥을 만들어 준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은 잡았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급을 지금 줄여서 업황의 바닥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의 회복이 이제 나타나야 이제 완벽한 회복, 그다음에 이제 어떤 V자 형태의 어떤 성장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 상승의 조건은 이제 반도체 수요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의 회복을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재고가 또 얼마나 빨리 소진이 되느냐, 네.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고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아마 동참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도 이제 수요, 네. 뭐 예를 들면 PC나 핸드폰이나 뭐 서버나 뭐 서버 쪽은 뭐 챗GPT 때문에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안 좋고 사람을 지금 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예전에 삼성전자나 반도체주는 V자 형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적자가 나오면은 거의 한 분기 이상을 지속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V자보다는 U자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반도체주도 하반기에 뭐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네. 이제 너무 많이 갖기보다는 그냥 뭐 좀 아쉽지 않을 만큼만 갖는 전략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V자 말하면 한 분기 다음 분기에는 바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U자라는 것은 적어도 한 두 분기, 세 분기까지 네.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이제 사이클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줄어든 거. 예. 이게 진짜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갈수록 모든 제품들을 자기가 자력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쌍순환 정책 예.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예. 반도체도 나름대로는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부장주에 대한 기대들이 크지 않습니까? 뭐 특히 뭐 장비주라든지 또 요즘 뭐 후공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더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감산을 하는 상황에서는 네. 사실 지금 당장 소부장 업종들이 엄청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투자를 할 때 예. 다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되어서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기대는 있지만 사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현실화되는 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그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분야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클리닝, 예. 그다음에 반도체 테스트 네. 이런 분야들도 되게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율, 예. 완성도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이제 클린화 작업들, 네.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만드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가 네. 어떤 또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닝 공정하고 테스트 공정에 관련된 업종, 이 부분이 이제 소부장 중에서는 조금 더 전망이 있어 보인다. 네, 지금 당장의 어떤 감산이나 네. 어떤 뭐 투자 축소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업종들이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부진할 걸로 전망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올해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나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좀 올랐고 뭐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대감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 전고점에 비하면 주가가 한참 낮지 않습니까? 뭐 올해 뭐 후반기라도 전고점에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전고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네. 자동차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올해 적자나 아니면은 적자를 겨우 면하는 정도인 거에 비해서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내년까지 현대차,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실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실적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IRA 법안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 법안이 사실 이제 포드 GM을 위한 법안이지 네. 현대차, 기아차를 위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네. 이게 자동차라는 업종은 할부 금융에 되게 민감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거나 예. 떨어지는 사이클에 훨씬 더 강한 업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금리가 적어도 동결 내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아까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두에. 그렇게 본다면은 약간 자동차는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이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좀, 저도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요. 예. 긍정적으로 보되, 근데 이제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코로나 때 이미 자동차를 좀 꽤 많이 샀다라는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자동차 시장은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지 못하니까 네. 미국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과연 이제 전기차로서 저희가 잘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 IRA 법을 뚫어내고 GM 포드보다 확실한 경쟁력, 테슬라보다도 확실한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그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질문할 게 꽤 많은데, 예. 우선 셀 3사 같은 경우는 소재주에 비해서 그동안 많이 무거웠지 않습니까? 앞으로 셀 3사도 좀 기회가 올까요? 네, 저는 셀 3사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 먼저 저는 아주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시장 보는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은, 예. 사실 이제 소재주, 특히 이제 양극재가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예. 뭐 이게 한국의 그 양극재 업체들이 진입 장벽도 높고, 네. 사실 경쟁력도 높고, 예. 그래서 분명히, 그리고 양극재가 배터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양극재가 강한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문제는 양극재 한 3개, 4개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이제 셀 3사를 능가할 정도로 네. 너무 커져 버렸는데요. 예. 그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셀 3사의 문제는 약간의 그 이익 마진이 예. 적다라는 게 있고, 양극재는 어쨌든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를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양극재가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재주의 어떤 전체 시가총액이 셀 3사의 시가총액을 능가해서 넘어서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셀 3사에게 상대적으로 더 기회가 올 수가 네.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셀보다는 소재주가 강했고,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거의 뭐 시장을 주도했는데, 말씀대로 양극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들이 많은데, 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지금까지 정도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은 어떨까요? 재현 가능할까요? 급등,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의 상황이 경기가 좋으면 네. 이 업 정도 되고 저 업 정도 될 텐데 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예.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에 이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아주 강한 랠리가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건강한 랠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은 빵류의 주식들도 예. 굉장히 좀 강했다가 또 한 반년이나 한 해 정도는 그냥 플랫하게 갔다가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과거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또 조금 쉬었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에서의 어떤 투자는 조금 길게 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뭐 양극재의 어떤 성장성,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양극재 말고 상대적으로 뭐 소외됐던 뭐 비중은 물론 작습니다만은 음극재라든지 뭐 분리막, 전해, 동박 이런 이제 여타 소재주에게도 이렇게 좀 매기가 돌 것인가, 그렇게 궁금들 한데 그쪽은 어떨까요? 뭐 당연히 같이 가는 산업이니까 네.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양극재가 갖고 있는 어떤 국내 업체들의 어떤 진입 장벽 예. 이 좀 높고 다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뭐 중국이나 이런 경쟁국하고 비교해 볼 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도 그 속도, 네. 달력, 강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2차 전지 소재주 말고 장비주들은 어떻습니까? 장비주들은 기회가 있겠죠, 계속. 근데 이제 이게 그 가격에 있어서 네. 소재주들은 뭐 리튬이든 니켈이든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반영해서 정가를 할 수 있는데 예. 장비주들은 정가를 하지 못하고 시장이 커가는 것과 똑같이 같이 가니까요. 예. 조금 그 바게닝 파워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 그다음에 ROE의 어떤 강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금리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왔다 이런 판단이 들고 긴축 완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나 게임, 메타버스 같은 이른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생기는데 문제는 주가는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이런 업종은 어떻게 앞으로 좀 한번 다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상당히 기간 기다려야 될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코로나 때의 어떤 강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동력으로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 추가적으로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성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실적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폭발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요. 예. 좀 예전보다는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끝은 아닌 게 미국에서도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또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예.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메타버스든 뭐 새로운 그 뭐 AR이나 VR 기계라든가 예. 뭐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새롭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긴축이 조금 완화되는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서 보면 이제 뭐 건설, 철강, 화학, 조선 이른바 가치주들 요 주식들의 어떤 업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경기와 민감한 업종들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이 조금 가격도 올라오고 거래도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철강, 네. 화학, 소재 네.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고요. 근데 나머지 다른 쪽들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호텔, 뭐 면세점, 백화점, 네. 또 여행, 화장품 이른바 중국의 리오퍼닝 관련주들 뭐 그동안 기대와 달리 좀 주가는 부진한 편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뭐 관광객이 국내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쪽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예.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지가 홍콩, 마카오, 그다음에 뭐 태국, 일본, 한국 뭐 이런 순서입니다. 네.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면 홍콩으로 네. 별로 본토 관광객들이 안 갔습니다. 아. 그 1, 2월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10%밖에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풀었고 왔다 갔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이런 리오프닝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오히려 하반기에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여행을 가도 안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네. 그때부터는 좀 더 여행객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씀씀이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히려 하반기에 이런 중국과 관련된 소비들은 네. 한번 그래도 기회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하반기 정도로 조금 더 시간이 더 흘러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5월 이전까지는 보면은 이제 뭐 돌발 변수에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약간 제외하면은 특별한 뭐 이슈가 없이 지금 시장이 좀 비교적 뭐 무난하게 이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사님이 볼 때 그래도 좀 이런 업종은 뭐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좀 유망해 보인다 그런 쪽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주도주가 2차 전지, 예.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을 수 있는 반도체라는 거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빼고요. 예. 저는 이제 정유화학 업종, 에너지 업종을 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최근 들어서 오펙도 감산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에너지를 각국들이 좀 더 그 무기화하고 좀 더 이제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네.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전략비 충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산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샀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조금만 경기가 안 나쁘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조금 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에너지 업종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산 업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 조금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내년 1월에 그 대만의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대만 보면 총통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총통선거도 총통선. 같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보면 이전 총통들이 한 명은 중국하고 한 명은 미국하고 네. 달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럴 때는 또 방산업종이나 뭐 우주항공업종들이 예. 또 한 번씩 기회를 잡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2차전지 업종, 반도체 업종도 좋지만 그 외에 뭐 이런 업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너지 업종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원전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은 어떨까요?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저는 차라리 이제 2차 전지 쪽은 좀 많이 갖고 예. 그거에 비해서 IRA 어떤 법안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들 중에 보면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예. 그 업종들의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2분기에는 또 그런 업종들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5월 시장을 예측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신중하기로 유명한 허재환 이사님이 낙관적으로 전망한 몇몇 업종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